안녕하세요. 입시를보다입니다. 수시 합격 프로젝트 25 경희대 인문 논술. 아까 제가 지금 아마 이 경희대학교 제가 이제 수시 입결 분석 편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경희대학교의 논술이 생각보다 난이도가 꽤 높아요. 특히 논술 준비하시는 분들도 가끔 있으니까 그분들한테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선은 현재 작년 논술 우수자 전형에 대한 입결 성적대입니다. 기본적으로 전체 경쟁률이 평균 70.81이었고요. 그 다음에 실질 경쟁률이 18.55. 그런데 최저 충족률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마어마합니다. 28.63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3분의 1로 줄어버렸죠. 근데 이거를 계열별로 해서 우리가 최저 충족률을 따져보면요. 자전이 23.7, 인문이 24.81, 자연이 32.57, 의학 계열이 18.225예요. 그리고 입결 점수는 논술 100점 만점 기준 했을 때 자전이 92.1, 인문이 89.47, 자연이 81.12, 의학이 82.87입니다. 24 논술에 비해서 전체적으로도 일단 논술 점수는 자전을 빼면 좀 하락했어요. 그런데 최저 충족률은 24대가 훨씬 높았다라고 보시는 게 맞겠죠. 그럼 가장 큰 차이가 뭐냐? 제가 볼 때는 결국에는 이 탐구 두 과목이 굉장히 최저 충족률에 큰 영향을 끼쳤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기존엔 탐구 한 과목이었거든요. 이하 모는 똑같아요. 한국사고도. 그러면 이만큼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 거의 10%씩 떨어진 거잖아요. 이렇게 떨어지는 가장 큰 영향을 끼친 거는 특히 자전하고 인문계열은 대부분이 사탑 한 과목 준비하잖아요. 근데 여긴 두 과목 평균이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최저 충족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해서 보면은 충족률이 굉장히 매우 낮은데 조합이 1, 4하고 2, 3밖에 안 되는 조합이잖아요. 거기에 지금 100점 만점 기준에서 거의 자전하고 인문계열만 갖고 얘기하면 90점에 가까워야 돼요. 100점 만점에서. 자연계열이 그나마 그보다 조금 낮아요. 81점. 의학계열이 82점. 의예계열은 95.8. 뭐 이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자전, 인문, 자연계열 다 저는 동일하게 봅니다. 자전과 인문은 결국 이제 국어 사탐 중심으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고, 자연계열은 이제 수학하고 과탐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대부분 이제 수리 논술 기준이죠.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최저를 내가 맞춰도 합격을 하려면은 수능 최저 조합의 기준이 국어 사탐 기준으로 해서 1, 4나 2, 3 안에 충족된 친구. 제가 볼 때는 최소한 1, 3 아니면 2 아니면 2, 3 정도 안에 들어와야 돼요. 국어는 무조건 2등급 이내에 들어와야 된다 보고, 탐구는 3등급까지가 저는 그래도 한번 푸는데 가능하다 보거든요. 그러니까 인문논술 기준하면 이 정도 조건에 들어와야지만 최저도 충족하고 그 안에서 저 28.63이라는 프로테이지, 그 충족률 남은 애들 중에서 경쟁했을 때 내가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고요. 왜냐하면 논술 점수를 논리구조가 기승전결로 완성된 답안지에만 높은 점수를 줍니다. 그러니까 단답형은 점수를 거의 주지 않고 부분 점수를 그렇게 많이 허용하는 학교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논술 고득점을 받으려면 저 논리구조가 완성된 답안지를 만들 수 있는 정도의 학업 역량, 그러면 최소한 그게 어느 정도? 수능 최저 충족률을 부합하는 정도. 그 과목으로. 그 정도가 동일선상이 있어야지만 된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죠. 각각은 지금 경희대는 친절하게 2024, 2025, 2016 논술 가이드북을 다 공개를 합니다. 저도 이거를 분석을 해서 만든 데이터라는 점, 요거를 일단은 좀 참고 자료로 말씀을 드리고, 실제로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통합적으로 따져봤을 때 경희대학교는 어떠냐? 일단 출제 방식은 두 문항입니다. 각 천자 내외. 지금 인문 논술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식 기준은 원거리 형식, 출제 시간 120분이에요. 두 문항인데 120분. 각각 천자예요. 그러니까 1시간에 1000자씩 써야 돼.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당연히 문제 읽고 하니까 실제로 쓰는 시간이 길진 않겠죠. 특징은 한 문항의 제시문이 3개에서 5개 정도 제시를 해서 통합적 분석을 해요. 그래서 굉장히 까다로워요. 그리고 채점 비중은 논술 100점인데 원래는 1000점 만점 기준입니다. 출제 범위는 고등 국어 계열, 그리고 사회 계열인데 사회 계열은 주로 생륜, 그리고 사회 문화, 이 두 과목이 메인이다. 이렇게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요거 역량들은 어떤 게 있으면 좀 좋을까 했더니 크게 5가지 역량이 필요해 보입니다. 제시문 해석력, 관점의 비교 능력, 논리 구성력, 비판적 사고력, 적용력 혹은 창의성이라고 하는 부분. 실제로 지금 24, 25, 26대에 이 가이드북에 나와 있는 문항들을 분석하고 활용했을 때의 예시안들로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솔직히 논술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유튜브 영상까지 보는 분들이 많지는 않아요. 제가 뭐 고려대 논술 때도 한번 보니까 100명도 안 보더라고요. 근데 제가 뭐 인문 논술까지 아무튼 좀 뭐 연구를 하고 뭐 수업도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제 나름대로 이제 인문 논술에 대해서 이렇게 접근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찍는 영상이니까 정말 경희대 인문 논술 나 준비할 거다 하면 요렇게 준비하시라. 요런 능력이 있으면 좋다. 이렇게 참고하시라고 제가 보여드리는 겁니다. 핵심 출제 경향학 대표 문항들도 한번 다 분석을 했는데 2024년에선 논제 2, 2025년도에 논제 1, 2026년 논제 1입니다. 이거 가이드북하고 한번 비교해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각각에 대한 논제, 요구 역량, 뭐 출제 교과 근거에 대한 내용들을 제가 정리를 했어요. 뭐 이거 일일이 설명할 필요가 없으니까 요거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스킵해놓고 비교해 보시고 거기에 가이드북하고도 비교해서 한번 보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신에 요런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경희대학교는 그 논술 채점에 대해서 비공식이에요. 기준점을 오픈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아무튼 그 채점 기준이 어떻게인지 알고 싶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예시당안들에 대한 점수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평가를 해봤을 때는 채점 기준이 이렇게 되지 않느냐. 일단 제시문 이해도, 논제의 적합성, 논리적 구성, 그리고 관점의 비교나 비판, 표현 및 형식, 이렇게 크게 5가지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데 이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논리적 구성입니다. 일단 논리적 구성이 높으면 높을수록 높은 점수를 주는 것 같다. 요거는 좀 명확한 것 같아요. 그 다음 보는 게 이제 논제의 적합성. 뭐 요런 거는 기본이니까. 이런 거 기본인 거잖아요. 논제의 적합성도 안 되게 답을 쓰면 그게 뭔 의미가 있어요. 그죠? 제시문 이해도 이런 거 기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2가지는 기본인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내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거는 밑에 있는 3가지 내용이겠죠? 얼마나 논리적 구성을 잘했냐. 그리고 관점 비교를 얼마만큼 잘해서 설명을 했느냐. 요런 것들이 실제로 이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고, 표현 및 형식. 요게 제가 볼 때 이제 부분 점수 혹은 감점이라고 하는 형태에서 요 부분에서 이제 적용시키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점수 컷들이 꽤 높은 이유가 저 논리적 구성과 관점 비교 비판을 어느 정도 하면은 그냥 높은 점수 그냥 10점을 그냥 툭툭 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서 까는 거는 이 표현 및 형식에서 까는 거겠죠. 인문 논술을 대비를 한다고 하면 뭐 당연한 얘기긴 하지만 기출 분석 좀 많이 반복하시는 게 중요하고 대신 주제별로 좀 재분류해서 좀 훈련을 하셨으면 좋겠다. 이 문항, 이 문제가 어떤 주제에 속하는지 아니면 각 제시문들의 주제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일단 빨리빨리 체크해서 공통점을 찾거나 차이점을 찾거나 이런 연습들을 좀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제시문 요약, 비교하는 연습 당연히 많이 해야죠. 이 2개가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 2개를 얼마만큼 빨리 하느냐. 이게 바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제시문 분석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당연히 기본적인 문학, 생물, 뭐 독서 아니면 사문 같은 개념들이 있어야죠. 그래야지만 분석하는데 대입을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시사적 예시라고 해서 요즘에 굉장히 큰 시사 이슈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많이 보셔야 돼요. 실제로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당연히 마지막에 이제 논리적 글쓰기 훈련까지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한간에 어느 분들은 무조건 국어만 잘하면 논술을 무조건 잘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인문 논술은 정말 국어에 이 어떤 글쓰기 훈련 그리고 어떤 이 제시문을 요약하는 그러한 훈련들을 같이 하면서 사회 탐구에서의 풍부한 어떤 그 정보, 지식 이런 것들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얼마만큼 제시문을 통해서 개념 정리를 할 수 있느냐. 이 국어와 사탐이란 2가지가 일정 이상 콜라보가 잘 되어 있어야지만 실제로 인문 논술을 대비해요. 그리고 왜? 수능 최저도 어차피 이렇게 맞춰야 돼요. 국어 한 과목에 사탐 2과목 평균을 조합을 해서 2와 5를 맞춰야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인문 논술은 국어와 사탐이라고 하는 이 두 과목의 콜라보고 그 부분에서 수능 체제를 맞출 수 있는 정도의 학습 역량을 가지면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겠죠. 그래서 가지고 왔습니다. 어느 정도냐. 이렇게 해야 됩니다. 국어는 기본적으로 독해력이 그래도 수능 1, 2등급 이내. 논리 구성력. 요것도 1, 2등급 이내에 나와야 되고요. 사회와 윤리에 대한 이제 역량도 아무리 못해 3등급 이내에는 나와야 된다. 그 정도가 됐을 때 실제로 경희대학교 논술을 좀 깔끔하게 클리어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난이도 및 수능 기반 역량도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뭐 이거에 뭐 이게 말이 되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냥 한번 그냥 재미로 읽으셔도 됩니다. 대신 내가 진짜 만약에 논술 준비를 할 거고 내가 어느 정도를 해야지만 이 경희대학교 논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내가 먼저 한번 이거 맞춰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제가 지금 이렇게 지금 평가하고 있는 요소들에서 얼마만큼 본인이 그게 적합한지 한번 참고하시는 것도 굉장히 저는 좋은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이제 만약에 이제 논술 준비해주는 친구들은 요런 기조를 가지고 일단은 이제 준비를 해주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좀 체계 시스템 요렇게 좀 이해를 해주셔도 될 것 같고 만약 학교 선생님 중에서 혹시 논술 하는 친구들 때문에 이 논술 좀 준비를 해주신다 하면은 요런 내용 참고하시면 전 되게 도움 될 수 있다고 제가 이제 생각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물론 저는 사탐 강사다 보니까 국어적인 기법에서 제가 조금 부족한 부분 아니면 제가 좀 잘 모르는 부분이 있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여태까지 제가 했을 때 제가 알고 있는 정도의 국어적 역량이 있으면 거기에 이제 사탐까지 플러스 했을 때 그래도 어느 정도는 논술이 그래도 좀 적절하게 흘러가더라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이렇게 분석한 내용들에 대해선 어느 정도 기준점은 있다. 오늘 이렇게 해서 제가 경희대학교 인문 논술까지 한번 분석을 해봤고요. 논술에서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논술 준비를 얼마만큼 하느냐 보다는 그 논술이 기반이 되는 과목들, 국어와 사회탐구라고 하는 과목에 대해서 내가 어느 정도 학업적 역량을 갖고 있느냐. 거기서부터 그 글쓰기 아니면 뭐 제시문에 대한 분석, 뭐 요약, 비교, 판단 이런 것들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점을 절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경희대학교 인문논술 분석편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